하는 사람이고요. 저기 대표님들 잘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제 페이스북에 되게 가끔 글을 올리는데요. 이런 거 자료 제가 만들 때요. 캡처해서 올리거든요. 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제 페이스북 가입 신청하셔도 되고요. 신청하실 때 제가 요즘 친구 수락을 잘 못해서요.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친구 이렇게 승인해달라고 하면 그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고 저희가 우동방이라고 창업자 커뮤니티가 하나 있는데 제가 관리를 못해서 그동안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도와주시는 이제 멘토분들도 많이 늘고 해서 조금씩 열어드릴 건데요. 채팅방 가입 관심 있는 분들은 저기 정동철 이사님, 저 키 큰 이사님이나 김용호 이사님 말씀하셔가지고요. 들어오시면 되고 내년에 이 우동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겁니다. 제가 하는 건 다 공짜예요. 딱히 돈 받을 생각 없고 정말 이제 받아야 되면은 정말 실기 정도 대부분 멘토분들이 재능 기부하시니까요. 너무 부담 없게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일훈 대표님이 강의 진짜 잘 해주셨는데요. 박일훈 대표님께서 하신 케이스는 정말 살아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잘 눈에 익혀주시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요, 쪼개서 봐요. 박일훈 대표님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어떤 특화된 게 있냐면 이미 사업을 해보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특화되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계시면요, 박일훈 대표님 하신 그 코스 그대로 따라가겠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예비 창업자다. 그리고 그 분야에 내가 잘 모른다. 내가 하려는 분야를 잘 모른다. 그러면 박일훈 대표님의 프로세스에서 몇 개는 따라가시지만 몇 개는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또는 내가 그걸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해본 분은요 소설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해보신 분은 소설을 써야 돼요. 소설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겁나 잘 써야 돼요. 말도 못하게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남의 사업 계획서를 보고 맡겨야 돼요. 네, 박일훈 대표님은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냥 되게 표정이 그랬어요. 이거 붙기는 힘드신데 붙으셨어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박일훈 대표님 원래 이쪽 일을 많이 아세요. 내가 이 일을 안다는 걸 그냥 사업 계획서 상에서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별로 저분한테는 포맷이 중요하지 않은데요. 안 해본 거 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포맷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경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마인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제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품이 있는 경우는 제가 전문 용어를 잘 안 써요. 이다운 대표님이 아까 전문 용어를 좀 쓰시는데 나중에 이제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전문 용어를 잘 안 쓰긴 하는데 이번에 써야 되는 게 UI하고 인터랙션이라는 걸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UI하고 인터랙션이 제가 일부러 어려운 말을 굳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쓰는 이유는요. 이 단어를 사업계획서에 쓰시면요. 되게 있어 보여요. UI하고 인터랙션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UI, UX라고 하는데 UI하고 인터랙션하고 UX를 제가 따로 놓는 이유는 UI는 모양이고요. 얘는 동작이에요. 제품은 UI하고 인터랙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진이 필요합니다. 근데 서비스는요. 사진 갖고 안 돼요. 자,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내 그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케이스는 대부분 예비 창업자는 아니냐의 문제예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다음에 내 제품이 제품이냐 서비스냐.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제가 1, 2, 3, 4로 해볼게요. 내가 그냥
안다. 제품 자, 지금 되게 간단해요.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만 분류하시면 돼요. 내가 하려는 업종에 대해서 아는데 제품이다. 손 들어보세요. 형태가 있다. 제품이다. 그럼 이다운 대표님의 박일훈 대표님의 오늘 강의가 정말 퍼펙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는데 이게 제품이 아니고 서비스다. 대표님. 자, 이런 분들은 이다운 대표님의 제안서의 절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품이다.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자기 서비스 모르시는 분 많아요. 모르시죠? 이다운 대표님, 박일훈 대표님의 강의의 절반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절반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하려는 일도 모르고 제품도 아니다. 이러실 때는 이다운 대표님, 박일훈 대표님 얘기하신 거 거꾸로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오늘 살아있는 케이스 중에 자, 1번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한 거를 이제 접하신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밥 먹고 하는 일은 저분이 하시는 컨텐츠나 캐릭터나 강의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그 카테고리에 맞는 분들을 빨리빨리 매칭시켜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물론 이 네 가지 포맷 다 있고요. 다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하시는 일 잘 하시잖아요. 이거 서비스잖아요. 처음 정말 저한테 엄청 고생하셨어요. 저한테 만난 지 3일 만에 날 새셨죠? 저하고 날 새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다 잘 되셨어요. 한 분 빼고. 혼자 지금 반성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아직 작년이잖아. 아직 작년이에요. 작년에 저랑 재작년인가요? 그럼 저는 이메일을 그렇구나. 재작년에 저랑 날 새셔갖고요. 대부분 잘 되셨어요. 한 분 빼고. 올해는 제가 아직은 제일하느라고 바빠서 제일도 사실은 도와드리는 건데 많이 못 셌는데 저도 공부를 해요.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랑 올해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달라요. 제가 정부과제 쪽도 심사 많이 들어가고요. 또 스카우터라는 걸 해서 제가 픽업을 하면 정부과제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투자 쪽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투자를 엄청나게 크게 받는다. 팁스 얘기하실 만한 분이다. 그럼 여기 계실 필요 없어요. 팁스가 꿈이다 이건 괜찮아요. 지금 팁스를 얘기하시는 분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냥 제가 원래 잘라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잘라서 얘기할 때는요. 더 이상 말 꺼내지 마세요. 왜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파고들지 마시고요.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이게 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정부 정책 자금 들어가실 때 이슈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서 오늘 못 드리는데 업그레이드 되면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제가 진짜 드리겠습니다. 요거 딱 요대로만 사업계획서 써보세요.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채우신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쓰시면요 그냥 술술 써줍니다. 자, 첫 번째 OWH인데요. 요거 보이시죠? 요 다음 장을 보세요. 그러면 촘촘하게 OWH가 보이게 있습니다. 요 장인데요. 요 두 번째 장. 정기사님, 나중에 이 카드별로 다 넘버링 해주세요. 거기 숫자 밑에 있어요. 2번 보시면요. OWH가 뭐냐에 대해서 이게 뭔지, 누가 쓰는지, 왜 쓰는지, 그 다음에 누가 사는지, 왜 사는지 여기까지가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기사님 메모 좀 해주세요. 여기 YU, Y바이 여기까지가 아이템이라고 해주시고 그 밑에는 액션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대표님들 장표에 되게 제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문서는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네. 좀 필요하시면 계속 사진 찍으세요. 녹음하셔도 되고요. 녹화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강의하고 싶으시면요. 제가 교재 만들어서 드릴게 강의하세요. 진짜 강의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얘기하세요. 제가 교재랑 강의 콘텐츠 다 채워드릴게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데뷔시킨 강사분들 되게 많거든요.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요. 자, 페이퍼라고 하죠. 보통 보고서는요. 자금 조달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용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 대상으로 하냐면 투자자 또는 채권자를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얘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투자자든 채권자든 비슷한데요. 내 사업이 잘 될 거다. 내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얘는 내 물건의 성능, 내 서비스에, 물건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달라요. 근데 통상 섞어 쓰세요. 투자 제안서 얘기하실 때 이걸 쓰세요. 심사소개서. 딱 보면 제가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대기업에서 전략기획이나 마케팅, 영업 여기 계셨던 분들 제안서 정말 잘 씁니다. 근데 이 동네는 쓸 수가 없어요. 물 빼는데요 한 2년 걸려요. 물만 빼시면요 날아다녀요. 가끔 보면은요 진짜 물 진짜 한 6개월 만에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 원래 사업하려고 거기에 일 배우려고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진짜 6개월 만에 물 빼고 진짜 날아다니세요. 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맥킨지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리포팅 보고서가 있는데요. 파워포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기본 장표가 여기에 제목 들어가고요. 여기 가버넌먼트라고 하는데 서머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밑에 정말 빽빽하게 스토리가 들어가요. 컨텐츠라고. 근데 스타트업은요 이거 안 읽어요. 그러니까 장표의 구성이 좀 달라요. 스토리라인도 달라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대기업에서 이제 장표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첫 장에 회사 속에서 팀원 소개, 레퍼런스 이거 2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난립니다. 안 봅니다. 대표님이 특히나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정장입고 나오시는 분은요 안 봐요.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은 물 안 빠졌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가끔 예외 있어요. 예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뛰어넘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네, 보세요. 이제 츤데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친하지도 않은데 시크한데 그렇다고 나를 싫어하지도 않는 굉장히 잘해주는 이런 어이없는 관계거든요. 내 자랑들은요 츤데레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모 기관에서 이제 투자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갔는데요. 진짜 되게 좀 큰 데였어요. 프라이빗하게 이제 클로징 하게 됐는데 초대받은 투자자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애들 진짜 잘했어요. 애들이랑 표현이 진짜 어린 친구들이 진짜 잘했거든요. 오 그러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냥 되게 후줄근하게 아저씨께서 제가 이거 노가다밥만 먹어가지고요 뭐 좀 그래요 뭐 거칠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현장 용어가 막 입에서 막 날아다니고 진짜 노가다 용어가 뭐 진짜 막 아시바부터 해갖고 막 이거 세우는 데는 뭐가 있고 근데 되게 재밌게 하는데 그 와중에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 딱 박예근 대표님께서 하신 저분은 진짜 현장에서 한 30명 밥 먹었구나. 근데 중간에 제가 영업을 잘 못해갖고요
일군 업체 현대 아니면 대우예요. 거기 부사장 출신을 저희가 영입했습니다. 이 한마디요. 사람들이 그래 저 정도면 할 수 있지. 오 그랬어요. 설명하는데 아이템도 괜찮았고요. 이분 너무 잘한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거기 한번 탁 박아준 게 일군 업체 부사장님이 여기 영업 고문으로 왔어요. 아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소개를 하시는데요. 아 제가 저기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나왔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마쳤고요. 동대학원에서 박사까지 했는데요. 갑자기 있잖아요. 아 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건설 부사장님이 이분한테 그냥 왔겠구나. 이분이 모신 게 아니고 이분이 왔겠구나. 이 느낌이 확 드잖아요. 정말 저분 명함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늦었어요. 투자자들이 그 앞에 쫙 서버린 거예요. 저 명함도 못 받, 그냥 포기했어요. 아 저분 이번 생엔 저분하고 내가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분이 맨 앞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요 그렇게까지 감동받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요 저는 그분이 왜 거기 나왔는지 궁금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 자랑기를 앞에 해야 될 때가 있고 뒤에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전통 방식에 여기서는요 내 자랑기를 앞에 해요. 근데 3년 미만의 스타트업에서 자랑질 할 게 뭐 있어요? 어디 가서 입상했다 이 경력밖에 없잖아요. 납품했다 그러면요 제가 진짜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사업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대부분 해보신 분들 어디 납품 그랬는데 연도수 딱 체크해보면요 아 지금 AS이겠구나 하자 보수 기간이겠구나 아직 레퍼런스 검증 안 됐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 좀 긍정적으로 보라 그러는데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냐고 그러는데 실제 사업해보시면 그게 팩트예요. 아까 여기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사업 안 해보신 예비 창업자들은요 시나리오를 잘 쓰셔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는 아이템의 설명 또는 런치까지만 얘기하지 백단의 CS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소설을 잘 쓰시려면요 CS 얘기해야 돼요. 대표님 CS 분명히 체크하실 거죠. 이미 체크하셨잖아요. 해봤으니까. 제가 항상 마진에 대해서 얘기해요. 투자 쪽 얘기하면서요. 이 보드마카 얘기해요. 이게 11번가 또는 지마켓에서 1,000원에 팔리면요. 안 물어볼게요 오늘은. 이거 공장 출하가는요. 80원에서 120원이에요. 공산품이라. 우리는 10배 가지고 줄 사요.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짜증내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비싸게 사냐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직접 사지 가서 공장 가서 사보세요. 그냥 11번가에서 사는 게 싸요. 그리고 한 단계 건너뛸 때마다 3배씩 먹어야 돼요. 그러면 3배라 그러면 폭린 줄 알아요. 이거 공장에서 100원에 나왔다 치면요 1차 벤더한테 300원에 가요. 그 1차 벤더가 우리한테 900원에 팔아요. 근데 11번가에서 겁나 띄워먹기 때문에 1,000원에 팔아야 돼요. 그럼 얼마 남을까요? 많이 남으면 15% 남아요. 이 마진 구조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장사를 안 해보세요. 해보시면요 거기에 CS 비용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남아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가요 거품이 없어요. 사업계획서에 거품 걷어내려고 얼마나 짜증나세요. 그 4차 산업, 6차 혁명, AI, 빅데이터 또 뭐 있죠? 뭐 그런 거 쓰면 막 손이 떨려요. 어디서 내가 좀 떨어뜨려야 되지 막 이러고.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저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용어 물어보고 알지도 못하세요.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그냥 내 얘기를 쓰세요. 자, OWH 다시 가볼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 누가 쓸 건지, 왜 쓸 건지, 그 다음에 누가 사는지, 왜 사는지. 그래서 요거를 잠깐 옆으로 놔두고요. 뒷장을 보면 이게 뭐예요인데 이게 뭐예요를 설명하는 건요. 넘버 12 가보세요. 당신의 아이템은 누구를 위한 어떤 기능 기술의 어떤 서비스 기능입니까? 어떤 제품입니까? 자, 딱 이대로만 설명하시면 돼요.
당신의 아이템은 대표님, 당신의 아이템은 누구를 위한 어떤 기능 기술의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입니까? 예, 이사님 여기 문구 좀 바꿔주세요. 당신의 아이템은 누구를 위한 어떤 어떤 기능 기술의 무슨 서비스 가로 열고 제품입니까? 자, 각자 거 이걸로 이게 엘리베이터 피칭입니다. 제가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시장 설명 이런 거, 자료조사 이런 거 그거 같고요. 5분 피칭인데 1분 이상 잡아먹지 마세요. 제가 한 달에요. 애완견, 헬스케어, 여행, 패션 아주 지겨워요. 나오면 그냥 막 부들부들 떨려요. 막 그어버리고 싶어서. 제대로 된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인테리어, 장례, 웨딩 아주 그냥 나오는 족족이 긋고 싶어요. 떡도 만만치 않습니다. 떡 있으시죠 여기? 갑자기. 근데 제가 감동할 얘기를 해주시면요, 반대로 제가 정말 붙이지 못한 난리. 저한테 감동을 주신 떡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감동을 준 애완견 관련, 펫 관련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감동을 주세요. 근데 감동을 주시려면 그 아이템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시장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그 팬 얘기하면 중앙일보의 모 기자 그 시장 6조 원 계속 1년에 8%씩 커지고 있다. 지겨워. 제발 좀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느 기관, 그 시장조사 모르는 양반들이 어느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 인터넷에 보면요, 되게 쓸데없는 얘기 많아요. 그 있잖아요. 그 창업자 대표님들께서 심사 갔다 오면 되게 유언비어를 많이 퍼뜨리세요. 쓸데없는, 야, 심사위원이 고개를 갖고 있어서 난 떨어지고 싶더라. 심사위원이 날 보고 웃었어. 난 붙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바빠요. 심사위원들은요, 자기 평가표 작성하느라고 바빠갖고요, 여기 볼 시간이 없어요. 정말 잘하시거나 처음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심사표 적기 바빠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던 말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판단하시면 나중에 질문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질문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기 제 첫 질문이요. 이게 뭐예요? 나오면 그냥 나 떨어진 거예요. 발표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뭐예요? 라는 질문 나오면 그냥 나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5분 동안 발표 겁나 못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실행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되게 디테일하게 하면 보면 괜찮아요. 근데 그 마케팅 그거 이렇게 마케팅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원론적인 질문 나오면 그건 역시 떨어진 거예요. 발표 못 하신 거거든요. 내 컨텐츠가 좋고 나쁘고 이거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그거 괜찮아 보인다 아니면 그거 이렇게 하면 시장이 다 붙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따가 저기 하나 주고 가시면 제가 나중에 친구 연결해줄게. 이건 붙은 거예요.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WHS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What? 이게 뭐예요? 떨어진 거예요. How? 붙을동 말동, Suggest, 제안, 이거 붙은 거예요. 질문 보고 판단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심사위원이 날 보고 웃었어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창업자분들께서 맨날 이거 심사 보러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신대요. 되게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는 얘기를 할 때 넘버 12에 저기는 이거 녹음 혹시 하고 있나요? 녹화? 네. 누구를 위한, 당신의 아이템은 누구를 위한 어떤 기능 기술의 무슨 서비스 제품입니까? 딱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럼 끝납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막 이런저런 우리 팀 얘기, 시장 얘기하면요, 심사위원들이나 투자자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진짜 투자하려면 따로 하는데요. 심사할 때요, 5분 시간인데 앞에 한 2, 3분을 그걸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투자할 데이터가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되게 적대적이 돼요. 무조건 앞단에서 쳐주세요. 근데 아이템 소개를 하는 게 TPM 모델이라고 지금 여기 있으려나? 있어요. 몇 번이죠? 15번. 15번. 자, TPM 모델인데요. TIM이라고 민광동 대표님은 TPM을 TI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제가 다시 바꿔봤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정말 기술이 있다 그러면 페이지 하나에다가요, 딱 이렇게 쓰세요.
메이크 프로덕 마켓 이게 있는 모델인데 정말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기술 대표님 프로덕은 영상 뭐죠? 그렇죠. 예, 자동 영상 코딩 시트고 자동 영상 컨버팅 소프트웨어예요. 누가 사느냐? 방송국이나 방송국의 디렉터나 UCC 뭐 이런 사람들이 사요. 여기에 적용되는 기능이 뭐냐? 이걸 나눠서 얘기하세요. 이거를 한꺼번에 때려박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해를 못해요, 지금. 기술, 컨버팅 엔진.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아, 컨버팅 엔진, 겁나 좋은 컨버팅 엔진을 가지고 자동영상 컨버팅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이걸 방송국에서 쓰겠구나. 이런 거 되게 빨리 알아요. 제발 기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미친 듯이 빨리 알아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이것만 얘기하시는 분들. 테크. 저희 박은진 박사님이 많이 겪어보셨을 건데요. 국책연구기관에서는요. 기초연구만 하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자기 특허 가지고 사업을 하겠대요. 그러면 막 겁나 막 어려운 얘기만 하세요. 조사 빼고 다 영어인데요. 그 영어가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아는 영어가 아니고요. 뭐 EA 특수기호 등등등 해 넘버링 겁나 붙고 나서 을 기초로 한 기초도 아니에요. 베이스로 한 뭐뭐뭐 펀더멘탈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 해. A4지 3분의 1을 쓰시는데요. 정말 한 글자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갖고요. 심사하는데 그 저기 폰 꺼내갖고 검색해가면서 심사를 하거든요. 나중에 못 알아듣고 저럴 거예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 기초로 한 이건가요? 그럼 되게 간단해요. 성면 소재를 기초로 한 마스크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되게 뭐 특수 소재를 한 마스크팩인데 그 기초 원료를 제공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맞대요. 아, 예, 그러면 다음에는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나중에 있잖아요. 점수가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점수 안 좋게 나가잖아요. 그럼 심사위원회 태도를 문제 삼아요. 심사하고 있는데 카피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도 문제가 이게 클래스를 적당히 보셔야 돼요. 본인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좀 가끔 보면 수정 미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도 가끔 그 가요. 아, 저 양반 왜 또 나왔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괜히 심사 늘어지고 막. 근데 그런 분들은 창업 쪽에서는 많지 않아요. R&D 쪽까지는 많아요. R&D 쪽 가면 많은 이유는 또 이유도 얘기해 드릴게요. 대표님들이 이 R&D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 연구소장님들은 의무적으로 심사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사고를 쳐요. 창업이나 R&D 심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고 안 쳐요. 꼭 그분들이 사고를 쳐요. 처음 들어가신 분들이 의욕이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나도 재수 없겠거니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짧게 얘기하세요. 그럼 또 나오는 클레임이 뭐냐면 야 네가 너는 심사위원이야. 네가 내가 몇 년 동안 진짜 피땀 흘려 이 연구한 내 아이템에 대해서 꼴랑 5분 만에 판단을 하고 날 떨어뜨려? 이런 X 막 이런 얘기하세요. 그럼 다르게 얘기할게요. 다른 분들은 5분 만에 얘기했어요. 왜 5분 만에 뭐 얘기 못하냐고요. 두 번째, 그럼 고객한테도 길게 얘기하셔요.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업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심사위원들하고 싸우지 말고 커뮤니티 뭐 이렇게 잘하시라는 게 그런 분들은 절대 물건 못 팔고요. 사업도 못 하시고요. 직원들도 못 거느리세요. 그냥 연구만 하셔야 돼요. 다시 원래 원론으로 돌아가면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은 요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뭘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야 만드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이에요. 돈은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이런 거 하면 뭐 특허 이런 거 IP 뭐 돈 돼 막 이런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연구기관에 계시는 게 맞아요. 괜히 쓸데없이 발명공소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국책기관에 계시다가 나오셔갖고 개인이 사설로 발명연구소 뭐 이런 거 만드시는 분 있으면요
되게 안 친한 분이면 그냥 놔주세요. 그냥 알아서 망하실 거예요. 근데 친한 분이면 말리세요. 돈 안 돼요. 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특허를 내는데요. 제 술자를 보니까 한 1년에 한 4, 50개씩 내세요. 1년에 특허 4, 50개씩 내면요. 집 한 분이 뽑혀요. 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특허 돈 안 돼요. 근데 1년에 4, 50개씩 내면요. 그러니까 그 내는 해에 그분들 본인들이 내시니까 상관없어요. 내시는 해에 한 5, 6천 드는데요. 중요한 건 3년 뒤에 매년 생각해보세요. 1년 차에 5천, 2년 차에 5천, 3년 차에 5천인데 4년 차에 5천 들어가고 거기에 갱신하려고요. 한 7천 들어가요. 5년 차에 얼마 들어가겠어요? 1억 몇 천씩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눈물을 먹고 포기를 하자 해서 이분들이 절대 포기 안 하세요. 무슨 연구소 만드시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여기 분들인데 여기 국제기관연구원 그 다음에 그냥 박사님들 그냥 교수님들 그분들하고는요 뭐 깊은 관계를 얘기하지 마세요. 사업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깊은 관계 얘기하셔도 되고 연구는 깊은 관계를 얘기하셔도 되는데 사업은 깊은 관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막말을 좀 하는데요. 사업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얘기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서비스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기술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TPM 가지고 얘기하세요. 기술은. 그 다음에 기술이 아닌 서비스는요 NABC 가지고 얘기하세요. NABC가 몇 페이지에 있나요? 11페이지. 자 11페이지하고 15페이지. 자 제가 아까 당신의 아이템은 우리 아이템은 누구를 위한 어떤 기능 기술의 어떤 서비스 제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NABC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돼요. 우리의 고객은 우리의 이용자는 네 누군데요?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줍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끝이에요. 그게 스토리텔링이에요. TPM 기술 쪽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쪽은요 기본적으로 B2C가 많아요. 서비스는 대부분 B2C예요. 아까 이다운 대표님이 B2, G2B, 뭐 C, B2, B2C인데 최종 이용자나 최종 고객이 C예요. 기술 쪽은요 대부분 B2B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 이럴 때 뭐 보통 이제 좀 하시는 분들 좀 나 좀 경영 좀 배웠다 나 물 좀 먹었다 이런 분들 자, 애플 구글 얘기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세요. 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그 구글이나 애플은 기본적으로 B2C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B2C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얘기할 저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요 우리 수준에 맞게 일단 돈부터 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게 B2B냐 B2C냐 그 중간에 채널로 G를 잡을 거냐 B를 잡을 거냐 그런 문제지. 그냥 테크놀로지는 B고요 그냥 서비스는 C일 때가 많아요. 근데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B2 B2B B2C인데 테크 쪽이 있고요. 기술 쪽이 있고 서비스 쪽이 있는데 B2B는 대부분 테크가 많아요. 그리고 B2C는 대부분 서비스가 많아요. 그래서 B2C 서비스는 NABC라는 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주시고요. 그냥 B2B 같은 경우는 그냥 TPM을 가지고 그냥 바로 프로덕트 설명을 하고요. 근데 이거 앞서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아이템은 누구를 위한 어떤 기능 기술의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2장이나 3장 나와요. 그거 빨리 해주시면요 반이에요. 반. 제발 여기 시장 얘기 그 다음에 하세요. 제발 시장 얘기 이 다음에 하세요. 앞에 시장 얘기하지 마시고요. 회사 소개하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투자를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투자 1억 밑으로 받을 때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투자 1억 이상 받으실 것 같으면요, 여기 들으실 필요 없어요. 저기 아니면 제가 다른 강의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버되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쪽 자꾸 아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하는데 투자도 있잖아요. 투자를 받으려면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님의 레퍼런스가 좋아야 돼요. 요즘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약간 투자 쪽으로 가기는 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기본적으로 제품 기반을 해야 돼요. 박영훈 대표님 건 되게 좋습니다. 여기 크라우드 펀딩 되게 성공 사례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 많이 나눠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을 보시면 자,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누가 써요? 4번하고 6번을 같이 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서비스 컨텐츠가 들어왔을 때 잘못 들어온 게요. 이 서비스 기획을 할 때 이용자 기준으로 썼어요. 근데 우리 사업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용자보다 돈 내는 사람이 중요해요. 잘못 알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용자를 되게 우선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용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용자는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4번, 6번 잘 보세요. 누가 써요? 왜 써요? 제가 이제 교재를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일부러 안 쓰는데, 자, 보드마카 이거 제가 쓰죠? 강사가 써요. 강사가 쓰는데 강사가 예를 들어 제가 삼색 볼펜용 보드마카 키워드 딱 3개만 썼어요. 삼색 볼펜용 보드마카. 제가 오늘은 키워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키워드 잘 잡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제가 단어 딱 3개. 삼색 볼펜용 보드마카. 삼색 볼펜 아시죠? 보드마카를 그 타입으로 만들어요. 감 오시죠? 감 안 온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용자인데요. 자, 뚜껑 안 찾아도 되고요. 보드마카 찾으러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죠. 겁나 편해요. 근데 그걸 제가 구매하나요? 제가 보드마카 살까요? 안 사요. 있는 거 쓰지. 그럼 구매는 오늘 기준으로 생산성 공부에 구매 담당자가 하겠죠. 자, 이거예요. 필요하시면 사진 빨리빨리 찍으세요. 저는 지워가면서 합니다. 지웁니다. 오늘 배우시는 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전체 흐름만이라도 보세요. 이용자, 구매자, 우리는요 항상 여기가 최우선이에요. 돈 내는 사람. 보드마카 삼색 볼펜용 보드마카를 제가 이용을 하는데요. 이용자는 강사예요. 강사는 편하니까 하겠죠. 구체적으로 뚜껑이 있을 거고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제가 보드마카 영업사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생산성 공부 구매 담당자 왔어요. 편합니다. 그럼 살까요? 구매 담당자인데 편합니다. 그럼 살까요? 안 사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같은 값에 이용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성비라고 해요. 같은 값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이러면 고민을 좀 해요. 왜냐면 기존에 쓰던 게 아니라서. 근데 관리가 편합니다. 왜? 부피가 작으니까. 그럼 살까요, 안 살까요? 키워드가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키워드를 다르게 던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고민하셔야 되는 게요. 이 둘 간의 관계예요. 자, 생산성공부 담당자 입장에서 제가 엄청 대단한 담당자요? 그렇지 않아요. 슬프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제가 이 펜 사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좀 이뻐 보이면 사주겠지만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구매 담당자가 생산성공부 담당자가 아니고요. 청와대 국무회의 준비하는 담당자예요. 고등학과가 3세기, 그러니까 고등학과가 있는데 장관이 있겠다. 아이씨 짜증나 이러면 이 양반이 당장 이거 살까요 안 살까요? 사요. 이용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구매자가 갑일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구매자가 을일 때는요, 포지션이 낮을 때는요, 이 이용자의 계산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지도라고 뒤에 있어요. 이 관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별로 상관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 자 보세요. 저 지금 저 사진 찍느라고 금방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찍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나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오셨어요. 요즘 되게 신과 함께 그 영화 있잖아요. 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고 대표님들한테 뭔가 막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정도 행사에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면 저 누군가한테 삥을 뜯어가야 되겠죠? 그 삥을 어디서 뜯었냐면 저기서 뜯었어요. 이제 여기. 자, 근데 저기 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정말 열정적인 창업자분들이 모이실 건데 이런 데다가 우리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정말 겁나 장문의 기획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떠 있으려면 여기서 엄청 뭔가 해야 되잖아요. 정말 장문의 기획서를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뭔가를 해가지고 이 행사를 지금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은 그거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하시는 거지.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BM 때문에.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이 저한테 돈 안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행사에 후원을 안 하시잖아요. 이용자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저한테 고객은 누굴까요? 후원을 했습니다. 저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대표님들이 오늘은 이제 여기 기관 담당자 안 계십니다. 대표님들이 자, 일회성 관계로 자, 여기 담당자하고 분쟁이 붙었다. 그럼 전 누구 편? 담당자. 고객, 그렇죠. 담당자. 근데 제가 왜 대표님들한테 열심히 할까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고객이 이용자예요. 관계는 1순위. 무조건 고객한테 맞추고요. 고객의 니즈를 다시 파악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강의를 한다. 강의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강의를 잘합니다는 여기 계신 청중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기관 담당자나 교육 담당자한테는요, 클레임이 안 들어가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많아요. 강사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닌데 전문 강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강의를 전문 강사보다 더 많이 하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는데요.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뭐냐면, 과자가 맛이 없어가지고 강의들이 너무 하고 나와요. 어쩌라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강의 평가와 강의 시설 평가를 항목을 나눠서 얘기하면 그건 되지 않냐. 창업자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왜 말도 안 되냐면요. 기본적으로요. 처갓집이 예쁘면 처갓집 말뚝도 예쁘잖아요. 과자가 맛이 없으면 강사가 뭔 짓을 해도 재미없어요. 정말 사소한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이 춥잖아요. 강사들이요. 정말 1.5배 열심히 해야 돼요. 강의를 많이 해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서 이 민원이잖아요. 정말 이 행사 담당자, 관리자가 이 인사이트가 있고 그 바닥에 많이 써보잖아요. 그거 다 걸러줘요. 근데 저도 딱 보고 있잖아요. 고객이 경험이 없잖아요. 제가 알아서 그냥 딱 보고 과자가 별로면요. 제가 사다 채워요. 이게 사업이에요. 제가 요 안에 있는 샘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다시 누가 사요, 왜 사요, 누가 써요, 왜 써요. 이걸 나눠서 얘기하세요. 이걸 나눠서 얘기하지 않으시면요, 나중에 발표하실 때요, 이 심사위원들이 질문에 대해서 흔들어버려요.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은데요? 안 쓰셔도 됩니다. 100은 제 고객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요. 되게 간단해요. 저기 이 심사 가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20대 여성분이 20대 수공예 제품 갖고 와서 저한테 이거 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하고 얘기해요. 그럼 그걸 제가 왜 사야 되죠? 그러면 제가 원한다면 고객이 아니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게 딱 컨디션을 조건을 달아주셔야 돼요. 근데요, 아니면 고객 아니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러면 좋은데 예쁘잖아요, 여러분. 사람 잡아요. 이 뭐가 예쁜지 거기서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수긍을 안 하면 되게 미개해지는 것 같고요. 예술적 감각이 없는 것 같고요. 수긍을 하자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단어를 쓰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이 앞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괜찮습니다. 네, 꼭 아는 분이 꼭 저러세요. 괜찮습니다. 저분 얼굴 잘 봐주세요. 제가 저분이 그 멘토님이세요. 괜찮습니다. 뭐 나중에 저기 술 먹고 한 대 때리면서 풀죠. 뭐 하여튼 그래서 이걸 분리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어떤 얘기 하냐면 다시 분유는 아기가 먹습니다. 이용자예요. 누가 구매하죠? 엄마가 구매해요. 근데 이 이용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매. 이 엄마한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은요, 부자 아빠나 부자 할아버지예요. 부자 시아버지예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제가 원래 장표에는요, 가난하고 말 많고 자상하며 가난한 시어머니인데요. 그냥 시어머니예요. 그냥 시어머니는 멘트를 하는 순간 부정적이에요. 말 없이 돈을 주시면 돼요. 그거를 알아서 고르시거든요. 근데 이 엄마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옆집 예비 엄마. 긍정적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엄마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이 예비 엄마의 남편이에요. 비교질을 당하거든요. 이거를 되게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 어딘가에 보면 이해관계자 지도라고 있을 겁니다. 누가 써요, 왜 써요 다음에는 뒤에서 그 이해관계자 지도를 또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얘기하시면요, 아이템 뭔지 다 알아요. 길게 얘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딱 요 순서대로 얘기하세요. 이게 뭐예요? 누가 써요? 왜 써요? 누가 사요? 왜 사요?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세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거는 기술일 때는 NABC, 기술일 때는 TPM 쓰시고요. 기술 아닐 때는 NABC를 쓰세요.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텔링 NABC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스티브 잡스가 피칭할 때 쓰는 건데요. 우리 스티브 잡스 어설프게 따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팁 하나 더 드리면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을 하실 때는요, 김재동 아니면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우리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기서 1초 끊기면요, 나 떨어질 가능성이 10배 높아지는 거예요. 왜 꼭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와갖고 내가 그 답을 어떻게 알아? 심지어는 답을 해주려고 제가 진짜 저는 발표자 민망할까봐 제가 맨날 발표를 하니까 강의도 하고 저도 발표 많이 해요. 1월 2일날도 제안사항 제출하고 4일도 제출하고 피칭을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피칭 겁나 많이 하거든요. 대표님들처럼 절대 제가 막 질문하니까 그 마음을 알잖아요. 답변해 주려고 막 기다리는데요. 오늘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해요? 오늘 날씨가 좋죠? 그러면 예 아니오거든요. 예 아니오. 그러니까 질문은요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게 질문해 주세요. 자, 어설프게 코칭 배우신 분들이 열린 질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필드 모르시는 분들이 잘못 가르쳐갖고 진짜 겁나 피곤해요. 코칭하시는 분들이 열린 질문해야 된다 그래서 막 가르치는데요. 피칭할 때 열린 질문하면 망해요. 질문은요 무조건 yes, no로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열린 질문이라고 해서 내가 자유롭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면요, 객관식으로 1, 2, 3, 4번 중에 어떤 거 하실래요? 자, 몇 번 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완전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래서 질문하지 마세요. 아셨죠? 다의 대답들을 안 하시고. 방금한 게 제가 이벤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거 웬만하면 못하세요. 그리고 심사위원 발표하실 때 이런 거 하시잖아요. 강의도 괜찮은데요. 심사할 때 이런 거 하시면요 망해요. 웬만하면 질문 넣지 마세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요 본인이 답까지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예,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안 해도 제가 할 뻔했어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스킬 쓰지 마세요. 아시고요. 아까 박유림 대표님 그냥 내 얘기 하세요. 진솔한 내 얘기 하시면요. 심사위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저 사람이 콘텐츠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다음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딸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1시간 됐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10분 쉬겠습니다. 맞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네, 어디 시절 제가 회의하러 가는 것 같은데. 네? 아, 예, 예. 김 기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연주형. 여기 카드가 리스트 먹어야 돼. 오늘 수업이 한 10분 정도예요. 초반에는 6테이블 해서 메뉴는 그대로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10시 반에 2시, 3시, 4시. 오전에 그래. 뭐, 그래. 아, 이렇게. 그 명함 주시면 예. 문자도 받았어요. 아니 근데 카톡 뜨면 돼. 제가 카톡으로 해서 직원들로 지원했는데 전혀 상황이 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 한번 가보는 거 그래서 거기 계셨다는데. 특별한 안 하는. 이거 신경을 여기 거기 있는 거예요. 아 거기 이제 있더라고요. 거기 네. 그래서 불러